이번 시간은 초기 국가의 형성입니다. 우리 드디어 이제 국가가 나오는데, 국가인데 완전한 국가가 아니라 어떠한 국가? 초기 국가. 완벽하겠어요? 불완전하겠어요? 불완전하겠지, 맞지? 이제 걸음마 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구석기하고 신석기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좀 눈여겨볼 게 신석기 시기에 드디어 뭐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농경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지, 맞지? 기억나요? 농경의 시작. 자, 그런데 이 농사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생산량이 높아요, 낮아요? 그렇죠. 생산량이 높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배고픕니다. 먹고 남는 게 없다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싸울까요? 싸우지 않을까요? 싸울 게 없지, 맞지? 뭔가 뺏을 게 있어야 싸우지, 맞지? 서로 항상 배고프다고요, 맞지? 그래서 여전히 이 사람들은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없지만 행복한. 그래서 여전히 무슨 사회?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 있었지, 맞지? 자, 그런데 시기가 흘러서 우리 청동기 시대로 가봅시다. 청동기 시대. 자, 청동기 시대는 우리 말 그대로 무엇을 사용하는 시기입니까? 청동을 사용하는 시기지, 맞지? 청동. 그죠? 자, 우리 청동의 특징이 있지, 맞지? 우리 청동 대표적으로 뭐 청동 방울도 있고요, 맞지? 또 뭐도 있어요? 청동 거울도 있지, 맞지? 그 다음에 청동 검도 있습니다, 맞지? 대표적인 청동검이 뭐 있었습니까? 우리 무슨 형 동검 안 들어봤어요? 비파형 동검도 있지, 맞지? 맞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맞죠? 뭐 무기도 있긴 있지, 묻지? 청동검 어떻게든 무기로 쓰이긴 했잖아, 맞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값이 비쌉니다, 맞지? 저렴한 게 아니라고요. 값 비쌉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좀 물러요. 단단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뭐 반짝반짝거리기도 하고, 맞지? 귀한 겁니다.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의뢰용으로 쓰입니다. 의뢰용. 제사 지낼 때 쓰였거나 그런 것으로. 그래서 대부분 주로 뭐 장식품이나 의뢰용으로 쓰였던 게 청동검, 청동방울, 청동거울입니다. 자, 그러면 농기구 있죠, 농기구. 농사 지을 때, 농경이 시작됐으니까 농기구가 있을 거 아니야. 농기구는 과연 어떤 걸로 썼을까요? 청동으로 농기구를 만들었을까요? 삽 이런 것들. 철은 아직 없잖아요. 여전히 돌을 사용했겠지, 맞지? 여전히 돌. 우리 대표적인 농기구로서 뭐가 있었냐면 우리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농기구로 반달 돌칼 들어봤어요? 네. 반달 돌칼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맞지? 자, 우리 교과서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15페이지 왼쪽 아래에 보면은 우리 반달 돌칼 보입니까? 보여요? 이 반달 돌칼은 뭐 할 때 쓴 것 같아요? 책 봐봐. 15페이지 왼쪽 아래. 뭘 자를 때 씁니까? 뭐예요, 이거? 벼지, 벼. 오! 드디어 뭐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벼농사의 시작이죠, 맞지? 맞죠? 우리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어떻게 됐을까요?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배부르게 먹고 음식이 또 남습니다. 마치 남아요. 그 남는 거 어떻게 할까요? 너 음식 남으면 어떻게? 너 만약에 용돈을 받았는데 용돈이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용돈이 얼마 없는 친구한테 줍니까? 안 주지, 맞지? 왜 줘, 맞지?
음식을 모아두, 돈도 모으듯이 음식도 모아두겠지, 맞지? 우리 남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는 거. 남는 거. 남는 거를 우리가 잉여 생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잉여 생산물. 점점 잉여 생산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는 거죠. 이해돼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다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남는 것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적게 가지고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또 아예 없습니다. 자, 이 잉여 생산물이 과연 뭘로 작용해 버리냐면은 재산으로 작용해 버린다는 거지. 그러면은 무슨 재산의 발생입니까? 이제 그렇죠. 여기는 공동 재산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사유재산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지, 맞지? 우리 이거를 무슨 차이라고 합니까? 빈부격차. 빈부격차가 발생됩니다. 그죠? 이 빈부격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심해지겠죠, 맞죠? 많이 가진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뭐가 따릅니까? 권력이 따르죠, 맞죠? 많으니까. 왜 따를까요? 생각해봐요. 우리 옛날로 돌아가 보면은. 봐봐요. 예나하고 최강희는 원래 하나하나의 부족들이었어요. 맞죠? 둘이 엄청 친했어. 그런데 최강희는 이게 벼농사도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음식이 남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예나는 벼농사 할지 몰라요. 예나가 데리고 있는 부족들은. 항상 배고프겠죠. 근데 너는 이제 어느 순간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맞죠? 근데 오랜만에 둘이 만났어요. 예나가 뭐라 했을까요? 너 때깔 좀 고와 보인다. 너 아침 먹었어? 야, 아침만 먹었겠냐? 우리 아침, 점심, 저녁 다 먹는다. 저녁 야식도 먹는데. 진짜 우리 부족 아침밖에 못 먹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지원하겠다. 우리 남는 거 좀 줄게. 수출 수입 주겠죠. 시장인가요? 줍니다. 주면 예나는 뭐라 할까요? 고마워 했겠지. 그죠? 또 만났습니다. 예나는 또 뭐래요? 또 우리 또 주면 안 되냐? 최강희는 어떻게 해요? 줍니다. 맞죠? 근데 이게 상관없는데 최강희를 따르고 있는 부족들이 맞지? 좀 불만이 생기겠지. 왜 자꾸 줘요? 왜 자꾸 주냐고요? 뭐라 하겠어요? 네가 알았다. 내가 좀 뭐라도 받아올게. 주는 대신. 그래서 얘네한테 이야기하죠. 야, 너한테 이제 이번에 또 줄 수 있는데 우리 애들이 상당히 불만이다. 너도 뭔가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얘네는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없죠. 힘밖에 없잖아. 힘. 몸뚱아리밖에.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 줄 수 있는 게 몸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괜찮아. 너 우리 집 청소 좀 해주고 우리 뒷마당 좀 정리해주고 우리 부족들 좀 일 좀 도와주라. 그래서 얘네가 오케이 하죠. 그 대신에 먹을 걸 받아갔겠죠. 그런데 이러한 게 시간이 지나서 100년 지났다 생각해 봅시다.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고 이런 것이 이제 고착화되어 버립니다. 최강인의 부족이 예난의 부족한테 지시하는 게 당연시 된다고요. 이때부터 이제 뭐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겁니까? 계급이라는 게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 당시 되면 이제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자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걸 다 뺏어버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뭘로 만들어 버립니까? 버리긴 아깝죠. 죽이긴 아깝죠. 뭘로 만들어?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빈부의 차이가 결국 수많은 전쟁을 불러일으키고요. 그 결과 이제 뭐가 발생된다? 계급사회가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되죠? 쌤 수업의 흐름 잘 타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다시 신석기 시대 가 보면은 우리 이때 시족과 시족이 합쳐져서 맞지? 뭐가 나타나는 시기였어요? 부족이 나타나는 시기였지, 맞지? 그죠? 근데 이 부족들은 뭔가 자기가 믿는 게 있었지, 맞지? 우리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처럼 뭐 곰이라든지 호랑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각자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맞죠? 자, 그런데 이 시기 되면은 이제 부족과 부족 간에 같이 합쳐지게 되기도 하고요. 예난의 부족과 최강의 부족이 싸워가지고 예난의 부족이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맞지? 최강인의 부족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고요. 맞지? 점점 수원의 부족, 진석인의 부족, 선준의 부족, 곰을 믿고 있는 진석인의 부족, 호랑이를 믿고 있는 선준의 부족, 그 다음에 불을 숭배하고 있는 예난의 부족, 얘들을 다 통합한 거야. 최강이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족들이 옛날에는 최강이가 막 시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 없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예난의 부족이나 진석인의 부족이나 선준의 부족이 불만을 품기 시작합니다. 싫은 거지. 맞죠? 그럼 최강이는 이러한 체계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맞지? 내가 최고라는 거, 내가 최강이라는 거를 얘들한테 각인시켜줘야 돼. 맞죠? 지금 이렇게 우리 계급이라니까 이 피라미드로 만들어 봅시다. 맞지? 지금 최강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최강이는. 나머지에 여기 이제 예나, 뭐 진석이, 선주, 수호 쭉쭉쭉 돼 있겠지. 맞지? 근데 얘들이 불만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여전히 최강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맞죠? 그럼 최강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얘들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최강이는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우리는 사실 누구다? 우리 부족은 하늘에서 내려온 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다. 너희 배불리 먹잖아. 그건 다 내가 하늘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뭐가 발생되는 거? 하늘에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한 종교라는 게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죠.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하늘에 제사 지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제 원래 제사는 누구한테 지내는 거야? 아빠한테 지내지. 근데 최강의 아빠는 누구예요? 하늘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내가 제사 지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배자이자 종교적 지배자, 정치와 종교가 다 합쳐진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되지? 자, 우리 이러한 시기에 최초의 국가가 등장합니다. 맞지? 청동기 시대 때 최초의 국가. 어떤 국가입니까? 우리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이 등장합니다. 자, 이 고조선은 어떠한 문화를 기반으로 합니까? 무슨 문화? 청동기 문화지, 맞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고조선의 이야기를 최초로 실려있던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우리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언제 만들어진가 하면 우리 고려 시대에 일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쓴 책이거든. 이 책에 보면은 무슨 신화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단군 신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군 신화가 우리 그거 있잖아. 원래 하늘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환인이라고 하는 하느님이 있었는데 이 하늘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들 내미가 하나 있었죠. 그 아들의 이름이 환웅이었지, 맞지? 근데 이 환웅이라는 놈은 자기 뒤를 물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맨날 구름 위에서 어디만 바라보고 있는 거? 지상세계만 바라보는 거죠, 맞지? 그래서 애들이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게 우리 무슨 인간입니까? 홍익인간이잖아, 홍익인간. 그래서 아빠가 하도 땅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 너 한번 내려가라 라고 하지. 대신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줄게 하니까 얘가 뭐라 그래요? 바람을 다스리는 사람, 비를 다스리는 사람, 구름을 다스리는 사람, 이런 거 좀 걔들 데리고 갈게요 하고 데리고 내려가잖아. 이 세 명은 어디에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농사죠, 맞죠? 단군 신화에 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농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왔다. 그 다음에 얘가 내려오니까 곰이랑 호랑이가 막 쫓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도 인간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하지, 맞지? 그래서 그래, 너 동굴에 박혀가지고 100일 동안 쑥이랑 마늘만 처먹어라. 그러니까 동양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오케이 하면서 둘이 먹잖아. 근데 누구만 됩니까? 곰은 참았는데 호랑이는 튀죠, 맞지? 그래서 곰이 인간이 되죠.
그게 누굽니까? 하필이면 또 여자가 됐네, 맞지? 근데 또 이뻐요. 그래서 환웅이가 결혼하죠, 맞죠? 이쁘니까. 맞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애가 뭡니까? 단군이잖아요, 단군. 자, 그러면 실제로 곰이랑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뭘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한판 붙은 거지. 누가 이긴 겁니까? 곰 부족이 이긴 거지, 맞지? 그리고 이 최강인의 부족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족은 내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맞죠? 그래서 얘가 이 부족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고조선이라는 나라인 거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자,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최고 지배자를 단군 왕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지? 이 단군은 우리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단군이라고 이야기했었대요. 어디에 제사 지낼 수 있으니까 단군은 하늘에 제사 지낼 수 있으니까 우리 아빠한테. 그 다음에 왕검이라는 거는 우리 정치적인 지배자를 왕검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고조선 사회는 여기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정치를 하는 사람이 하나로 합쳐져 있다라고 해서 무슨 사회라고 이야기해요? 제정 일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하늘의 자손인 내가 하늘의 제사도 지내고 너희들도 다스린다. 그러면 밑에 있는 애들이 반박을 못 하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가 더욱더 발전되면서 이게 분리될까요? 더욱더 공고히 될까요? 분리되겠죠. 더 이상 이걸로만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근데 우리 철기로 넘어갈 건데, 자, 고조선 또 여전히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지? 우리 지도를 하나 그려보면은, 자, 우리가 여기 고조선이 있을 무렵에 이 중국의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발전됐다라고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중국은 이미 뭘 쓰고 있었을까? 철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청동기를 쓰고 있지만은. 자, 그런데 여기서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많이 싸우는 혼란기가 있습니다. 혼란기. 우리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 알고 있습니까? 우리 무덤도 크게 짓고 막 했던 사람. 진시 황제 들어봤지? 진시 황제. 이 진나라가 원래 있었거든. 통일한 나라. 근데 진나라가 통치하는 방식이 매우 가혹했지, 맞지? 진나라는 어떻게 통치했습니까? 강력한 법치주의로 통치했죠. 법을 어기면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팔 잘리거나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막 서로 신고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어떻게 해요? 엄청 각박하겠죠. 우리 뭐 이렇게 뭐 손 넘어가면은 왼쪽 팔 자른다 이런 거 있잖아. 막 사람들이 막 엄청 경직돼서 산다고요. 이러한 나라는 오래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나라도 법이 있죠, 맞죠? 법치국가죠, 우리도 맞지? 그런데 이 법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정도 있잖아, 맞죠? 그래서 판사가 법 때릴 때, 할 때, 뭐 범죄자들은 어떻게든 감면받기 위해서 뭐 합니까? 사과문도 쓰고 막 빌기도 하고 막 하잖아. 그러면 판사가 깎아줘 안 깎아줘? 깎아주잖아, 맞지? 정의 있잖아요, 맞지? 도덕도 있잖아요, 맞지? 그죠? 우리 사회도 그렇게 막 모든 것을 법으로 세세하게 정해놓지는 않잖아요, 맞지? 그죠? 근데 이 진나라는 강력한 법치주의를 선택하다가 일찍 나라가 망하죠, 맞죠? 진시 황제가 죽고 나서 거의 끝납니다. 나라가 이제 바뀌죠, 맞죠? 뭘로 바뀝니까? 한이라는 나라로 바뀝니다. 근데 이렇게 나라가 바뀌는 시기는 평화롭습니까? 혼란스럽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죠, 맞죠? 자, 그때 여기 위쪽에 살고 있었던 위만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답니다. 이 위만은 상당히 많은 세력들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러한 혼란한 틈을 타서 위만이 어디로 항복해버립니까? 고조선으로 망명해버리죠. 망명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도망 이런 겁니다. 아마 위만이 여기서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위만이 고조선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당군의 자손한테 항복하고 우리 철기 문화를 전수해 줍니다.
고조선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아, 기분 좋지. 좋아. 씨. 중국의 최신 기술을 가져온 거야. 이거 지금으로 치면 어떤 거냐면은 입장 바꿔볼게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좀 더 기술이 발전되어 있잖아. 우리나라의 삼성 반도체 최고잖아, 맞지? 그런 것들 우리나라 사람이 반도체 기술하고 싹 다 들고 중국에 간 겁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와 땡큐 하겠지, 맞지? 지금 또 그런 나쁜 놈들 몇 명 있잖아. 한국 기술 빼돌려고 중국에 가는 애들. 이게 반대인 거지, 맞지? 위만이 중국 기술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에서 왕들은 이 망명이 이거 위만을 굉장히 극진히 대해줍니다. 극진하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위만이 이제 나쁜 마음을 품죠, 맞지?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직접 뭐가 되겠다?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당군의 자손을 날려버리고요. 본인이 직접 왕이 되지, 맞지? 우리 이 조선을, 이것을 뭐라, 무슨 조선이라고 합니까? 이때부터. 위만 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만 조선. 철기가 시작되는 시기와 겹칩니다. 그래서 이 위만 조선은 무슨 문화입니까?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막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철기 시대의 특징을 볼게요. 우리 철기 시대에는 드디어 이제 농기구도 뭘로 씁니까? 철로 씁니다. 철제 농기구를 쓰기 시작해요. 자, 철제 농기구를 쓰니까 생산력은 더 어떻게 됩니까? 농업 생산력은 더욱더 높아집니다. 먹고 살기 좋아진다는 거지, 맞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도 많아질까요? 인구도 증가합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이죠, 맞지? 이제는 0.7%인가 태어난다고 하지. 한 명도 채 안, 두 명이, 한 명 결혼했을 때 한 명도 이제 안 태어난다는 겁니다.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는 거지, 맞지?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는 많죠? 왜 많았을까요? 딱 여러분들의 해가 확 많아졌어요. 황금돼지라 가지고. 너희도 황금돼지들 아닙니까, 아직? 그래서 부모님들이 황금돼지 때 나오면 좋다라고 해가지고 막 인구가 증가합니다.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거지, 맞지? 또 그리고 무슨 무기도 철제 무기도 만들어지겠지, 맞지? 그러면 당연히 뭐도 심해질까요? 전쟁이 더욱더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토가 어떻게 됩니까? 영토가 하나씩 통합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겠지, 맞지? 승리자가 있을 거니까. 이게 우리 철기 시대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나타났던 위만, 철기 문화를 유입했고요. 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고조선이 굉장히 힘이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나라가 세다, 힘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많다는 겁니까? 우리 미국 세잖아. 미국 국방비에다가 천조를 갖다 붙여, 맞지? 그래서 우리 천조국이라고 하잖아. 국방비에만. 그럼 뭐가 많은 겁니까, 미국은? 뭐가 많기 때문에 힘이 센 거야? 돈이 많기 때문인 거죠, 돈이. 그래서 고조선도 힘이 세지고 있다는 건 뭐가 많다는 겁니까? 돈이 많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고조선은 돈은 어떻게 벌어들였을까? 무역입니다, 무역. 무역. 우리 고조선이 무슨 무역을 했냐면 중개무역을 합니다, 중개무역. 어떻게 했냐면 우리 고조선 남쪽에 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여러 서국들입니다, 아직. 근데 여기서 꽤나 진귀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중국 애들이 좋아해. 그래서 고조선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서 물건을 사서 어디에다 팝니까? 중국에다가 팝니다. 그리고 중국의 물건을 고조선이 사서 어디다 팝니까? 진국에다가 팝니다. 우리 이것을 중개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실제로 중개하는 거를 우리가 유통업이라고 합니다. 유통업, 맞지? 우리는 지금은 유통업이잖아. 맞죠? 유통업자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안 벌어요? 번다고. 우리 제주도에는 귤이 유명하잖아. 근데 귤을 농사지어서 이거 우리 한 콘테나라고 하지, 맞지? 이 한 콘테나를 어디에 팔아요? 내가 직접 시장 갑니까? 누구한테 팔아요? 이거를 유통해주는 사람한테 팔죠. 중개해주는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은 이 한 콘테나를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삽니다. 그러면 팔 때는 얼마에 팔까요? 한 50,000원에 팔아버린다고. 그러면 차익이 얼마 남는 겁니까? 40,000원이지. 이거를 고조선이 했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안 입고 없습니까? 중국이 보니까 안 입고 온 겁니다.
점점 힘이 세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와, 예전에는 야, 고조선악 하면은 아, 예, 이랬는데 이제는 왜요? 막 이런다고. 거기 황제면 나도 이제 황제인데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당시에 중국이 상당히 불만을 품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 약간 좀 무력백 있잖아. 전쟁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황제로 즉위합니다. 우리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라의 무제라고 불리는 황제거든. 이 사람이 굉장히 정복 전쟁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이제 고조선을 눈여겨보는 거지. 야, 저거 이게 계속 가만히 놔뒀다가 우리 손도 못 쓸 만큼 커지면 골치 아프다. 차라리 공격할 수 있을 때 하자라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국에 한무제가 어디를 공격합니까? 고조선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전쟁 와중에서는 그 나라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 고조선 내부에도 어떤 사람은 야, 그냥 항복하자. 아니다, 끝까지 싸우자. 이러한 뭐가 발생하냐면 고조선 내부에서도 서로 분쟁이 생겨나가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우리 BC 108년에 고조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냥 물러갔을까요? 전쟁 끝나면 그냥 물러가요? 다 이겼다 하고 집에 갑니까? 보통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펼치죠. 맞죠? 안 그렇습니까? 전쟁 이기면 그냥 갑니까? 바보도 아니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맞지? 그래서 중국은 물러나면서 우리 한반도에다가 뭘 설치하냐면 한 군현을 설치하고 물러납니다. 이 군현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지금 중국에서는 이 지역을 막 구분할 때 있잖아. 무슨 군, 무슨 현, 막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지금으로 치면은 무슨 동, 무슨 구, 무슨 읍, 무슨 면, 이런 게 이 군현이라는 것은 중국의 지방 행정 명칭입니다. 그 명칭을 그대로 얻다가 세우는 거, 고조선에다가 이런 식으로 무슨 뭐 낙랑군, 현도군, 대방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군현을 설치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군현을 통치하는 사람을 누구로 임명하고 중국인으로 임명했겠지.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되지? 자, 이렇게 한 군현을 설치하고 돌아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나라는 조금씩 다시 성장하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국가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자, 우리 교과서 13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은 있죠. 맞지? 자, 우리 여기 맨 위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부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맞지? 우리 밑에는요?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지. 여기 오른쪽에는 옥저가 있고요. 바로 밑에는 동예가 있고요. 우리 이쪽에는 삼한이 있지. 세 개의 한인 거지. 맞지? 그래서 여기가 마한, 여기가 변한, 여기가 진한,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나라들은 각각 특징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 있는 것 대부분이 우리 아까 전에 요거 그대로 좀 봐주세요. 요 부족이라는 개념. 여기에도 어떤 느낌이냐면 부족과 부족이 하나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국가의 명칭이 들어가겠죠. 고구려면 고구려, 부여면 부여, 옥저면 옥저, 동예면 동예. 여러 부족들이 하나의 뭘 이루고 있는 겁니까? 연맹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연맹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맞지? 이 중에서 여기도 예를 들어서 하나 부족이 있다면은 여기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을 뭘로 세워줍니까? 왕으로
세워서 이 사람을 우리 연맹의 대표자로 앉히는 거죠. 그러면 이 대표자는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 이 국가를 대변합니다. 전부 다 나가서 대변할 수는 없잖아, 맞지? 국가를 대변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또 다른 연맹체가 있겠지, 맞지? 맞죠? 이 연맹체와 협상을 하거나 교류를 하겠지, 맞지? 그래서 주로 이 왕들이 하는 업무는 우리 대외적인 업무이지. 주로 전쟁이라든지 전쟁을 결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쟁과 외교라고 했어요. 외교.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게 이 왕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왕이 이 세부적인 부족들을 건드릴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 부족들은 다 각각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권. 우리 제주도도 자치도지, 맞지? 자치도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제주도만의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맞죠? 제주도만의 경찰을 둘 수 있습니다. 무슨 경찰이 있습니까? 우리 자치경찰 있잖아. 맨날 뭐 운전단속밖에 안 한다마는. 그 자치경찰은 누구의 말을 따라요? 대통령 말 따르는 게 아니야. 누구 말 따라요? 제주도지사 말 따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치권들을 줬었다. 우리 이러한 거는 무슨 체? 연맹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알겠어요? 다 이러한 국가였습니다. 자, 하나씩 특징을 보면은 부여도요. 부여도 다섯 개의 부족이 연맹합니다. 다섯 개의 부족. 대표적으로 이 왕을 제외한 네 개의 부족을 우리가 사출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각각 부족들이 네 개의 출구를 꽉 잡고 있습니다. 네 개의 출구를. 그래서 그러한 부족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고 이야기했대요. 이거 뭐를 신성시하는 부족입니까? 말, 소, 월월, 개, 꿀꿀, 돼지. 이런 걸 순상시하는 우리 또 이런 모습 보이지 맞지? 토테미즘 모습이. 이런 거를 하는데 얘들의 힘이 굉장히 셌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여에서는 만약에 흉년이잖아요. 흉년. 흉년이면은 왕이 잘못했네 하면서 왕을 죽여버립니다. 다른 왕 세워버려요. 이만큼 왕의 힘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있죠. 맞지? 왕이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볼게요. 고구려도 다섯 개의 부족이 연맹합니다.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도 고구려도 왕이 있어요. 근데 얘들끼리가 힘이 너무 세다 했지, 맞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국가의 중요한 일들은 왕 혼자 결정 못 합니다. 누구랑 다 모여야 돼? 여러 부족들이 다 모여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그 회의를 무슨 회의라고 해요? 제가회의라고 했습니다. 제가회의. 제가회의. 그리고 고구려에는 독특한 결혼 풍습도 하나 있는데, 우리 그 풍습을 무슨 제라고 하냐면, 소옥제라고 하는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내가 어떤 집에 결혼할 것 같으면 미리 남자가 어릴 때부터 그 집에 가서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은 그 남자가 집에 가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정도면 딸 줄 겁니까? 해서 오케이 하면은 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죠. 이거는 뭐가 반영된 거냐면은 그 사람도 하나의 노동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결혼해서 여자를 데려오는 것 자체가 그 집에 있는 노동력을 뺏어오는 거지. 그래서 남자가 일정 기간 그 집에서 머물러서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돈을 지불하고 여자를 데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옥제라는 결혼 풍습도 우리 당시에 노동력을 중시했었던 모습이 나오는 게 이 소옥제에 관련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옥조와 동해는요. 왕이 있대요? 없대요? 얘들은 왕은 없대요. 대신에 뭔가 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대요. 우리 그 사람을 읍군이라든지 삼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옥조에서도 약간 고구려와 비슷한 결혼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남자 여자가 거꾸로 들어가요. 우리 이거는 민며느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것도
노동력과 관련된 거지, 맞지? 그 다음에 동해에서는 약간 부족과 간에 자기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함부로 침범하는 걸 안 좋아했습니다. 같은 동해라고 하는 나라라도 함부로 막 침범하지 말라는 거야, 자기들끼리. 우리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책화라고 하는 자기 공동체를 중시하는 이러한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만에서는 별도의 왕은 없는데 이 마한이 제일 셌대, 힘이 제일. 특히 마한 중에서도 여기에 목지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가 왕이라고 지칭하면서 사만을 다 통제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한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빠져먹어가지고 우리 12페이지 보면은 우리 고조선의 영토가 굉장히 크죠, 맞지? 그죠? 우리 고조선의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무슨 유물이 있어요? 비파용 동검이 있지, 맞지?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탁자식 고인돌이 있지, 맞지? 탁자식은 이렇게 생긴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 탁자식 고인돌. 이런 게 발견되면은 아, 이게 고조선의 영역이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13페이지 자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부여에 보니까 부여에는 왕이 있대 없대요? 왕 동그라미 치고요. 왕 있죠? 13페이지 오른쪽 밑에 하고 있습니다. 자, 가축 이름으로 관직명을 정해서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있고요. 얘들은 별도로 어디를 다스린대요? 사출도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맞지?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나오면 부여입니다. 자, 오른쪽에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몇 개의 부족이 있대요? 5개 부족이 있다. 그런데 원래는 연노부에서 왕이 나왔는데 점점 힘이 약해져서 어디에서 나온다 이제? 계루부에서 나온다. 왕의 힘이 세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약해 보이지, 맞지? 그 다음에 옥조와 동해는 왕이 있어 없어? 왕이 없지. 왕 X. 근데 우두머리는 있대요. 맞지? 뭐라고 불렀대? 읍군, 삼로라고 불렀다라고 적혀있지. 자, 오른쪽 아래 사만. 사만은 어디가 힘이 제일 세대? 마한 중에서도 어디? 목지국이 제일 세다고 하지. 목지국. 됐습니까?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이 당시에 청동기 문화하고 철기 문화가 막 보급되니까 우리 농사를 짓기 위한 뭐가 중요합니까? 농사를 짓기 위한 노동력이 중요하고요. 맞지? 그 다음에 농사를 통해서 벌어들인 무슨 재산? 사유재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지? 그래서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각각 나라들은 뭘 만들기 시작합니까? 이제 법을 만들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조선에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팔조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여에는 일책 12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들 다 노동력을 중시해라, 사유재산 침범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14페이지 왼쪽에 보면은 고조선 팔조법 보이죠? 다른 사람 죽인 사람은 죽이래요. 상처 입은 사람은 곡물로 배상하게 해래요. 도둑질한 사람은 뭘 몰수해래? 재산을 몰수해랍니다. 사유재산 있어요, 없어요? 있지. 사유재산 있으니까 재산을 몰수해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로 삼으래요? 노비로 삼으래요.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계급이 있죠. 노비라는 계급이. 그 다음 용서를 받고자 하면 뭘 내래요? 돈 내래요. 화폐가 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맞지? 자, 밑에 부에서도 노비로 삼는데요. 노비로. 계급이 있죠. 12배로 변상이래요. 사유재산이 있다는 거지. 맞지? 자, 그 밑에 내용들이 볼 수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는 고구려의 호림풍습 무슨 제? 서옥제 보이죠? 그 다음에 밑에 해설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옥죄에는 무슨 제? 민며느리제 보이지, 맞지? 이 서옥죄와 민며느리제 둘 다 노동력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별표 쳐놓고. 맨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책화 보이지, 책화. 동해 책화. 함부로 공동체에 침입하지 마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고 빈칸 여러분 다 채울 수 있지? 빈칸 모르겠으면은 쌤 영상 보세요. 알겠지? 영상에 빈칸 다 올려놓습니다. 알았지?
수고했습니다.